자, 이제 수열의 마지막 내용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개수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 귀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 시간에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지. 얘가 이랬대. 근데 얘도 이런데? 아, 너도 이래? 아, 그러면 얘도 이러겠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논리전개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납법은 여러 가지 단위 사건을 통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얘도 이랬고 얘도 이랬고 얘도 이랬으니까 결론으로 얘는 항상 이렇겠네 라고 추론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뭔가 하나하나를 다 나열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하나의 명사 같은 한 단어 같은 느낌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냥 일단 일반적인 어떤 수들의 나열이 나왔을 텐데 그 수열에서 첫째항 값을 줬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어요. 그럼 n이 1일 때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1일 때 넣으면 자동스럽게 n이 2일 때가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다 그 나온 n의 2 값을 넣으면 n의 3 값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과 그 다음 항들 또는 그 전 항들, 즉 여러 항 사이들의 관계식만 주어져도 우리는 수열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을 한자어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점점 뭐가 되어간다라는 뜻의 한자어, 바로 점화식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한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점화식을 구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항들을 다 찾아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항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식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일일이 다 대입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항을 다 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항과의 차이점은요. 일반항은 좀 무적의 느낌이에요. 일반항이 있으면 막 100 이런 거 대입해서 바로 A 100번째 항을 딱 구해낼 수 있죠. 대신에 이 점화식이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되어 있는 수열 같은 경우는 A 100번째 항을 처음에 바로 딱 알 수 있다라기보다는 몇 번의 나열을 통해서 100번째 항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열 A1이 2고요. AN 플러스 이거는 다음 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AN은 전항이라 부를 건데요. 그 전항의 2배를 하고 1을 더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A1은 2고,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항상 세로로 쓰는 거 습관 들여볼게요. A2는 전항의 2배를 하고 1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전항의 2배를 하고 1을 더해라. 그러니까 5다 이 뜻이겠죠? A3도 전항의 2배를 하고 1을 더해라. 그러면은 1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사실 모든 항을 다 구할 수는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점화식 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어떻게 쓰냐라는 거 한번 볼 건데요. 다음 항과 전항 사이에 어떤 일정한 숫자 차이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런 식이나 요런 식을 보시면 아, 등차 수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전항과 다음 항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등비 수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항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항은 전항의 일정한 숫자 곱해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등비 중항이나 등차 중항으로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합과 같다라는 거는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곱과 같아.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또는 뭐 요렇게 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나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다. 그게 결국에는 항상 차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 아, 얘에서 얘 나눈 거랑 얘에서 얘 나눈 게 항상 일정해. 이게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A1이 6인 것부터 출발할게요. A1이 6이라면 A2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A는 그 전항에서 2를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1번항 구하라 했는데 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지 않아요? 얘가 공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2n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n 쓰시고요. 1 대입해서 6 나오려면 2n 플러스 4다.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공비가 2예요. 그래서 1번항은
항은 사탕 3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방금 등차 등비는 점화시 형태에서도 조금 익숙했어요. 등차는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일정한 여기가 숫자가 되어 있는 거였고, 등비수열은 전항에서 다음 항 갈 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거죠. 근데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것보다는 이 더해지는 부분이 계속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부분 자체가 또 하나의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등차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못합니다. 네, 옛날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일반항을 추론하는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점하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a n 더하기 1, 즉 다음 항은 그 전항에다가 그 전항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해지면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때 a, n을 추론하여라, 일반항을 추론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세로로 쓰세요, 여러분. 제 n자리에 1을 넣겠습니다. a2는 a1 더하기 여기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로 a3은 a2 더하기 2고 a4는 a3 더하기 3이면서 땡땡땡 a(n)번째 항은 a(n-1번째) 항에다가 n-1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꼭 세로로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더해져 있는 수열에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고 싶다면 변변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합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변변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원래는 이거를 다 더해 보시면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땡 an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우변도 a1 더하기 a2 더하기 얘네 세로끼리 더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등호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a2랑 a2 지워지고 a3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바로 AN은 이라고 쓰고 여긴 다 지워진다. 그럼 지워지지 않고 남는 것만 쓰자고 하면 첫 번째 A1이 남을 것이고 이 뒤에 부분을 쓸 건데 이건 원래 시그마죠. 시그마 K가 1부터서 N-1까지 K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식 알고 있죠? 2분의 뭐 등차수열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해서 곱하기 n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 n항을 찾아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보통 a1항은 줄 겁니다. 그럼 초항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a100을 구해라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초항 더하기 2분의 99 곱하기 10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또 일정한 이렇게 식인 경우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세로로 써내려가면서 충분히 A의 n번째 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어떤 숫자가 곱해졌다?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거를 어떤 숫자가 아니라 식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보기 같이 나오는 거가 될 텐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넣는 거죠. A2는 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아래 첨자가 여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A1 이렇게 A3은 3 곱하기 A2 A4는 4 곱하기 A3 땡땡땡 AN은 n 곱하기 AN-1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여기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변변 곱을 할 겁니다.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A, A3, A4 다 곱해질 건데 우변이 똑같이 곱해진 게 있잖아. 이렇게 약분되겠지, 양변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AN은 여기서 세로로 지금 이렇게 쭉 있는 게 2, 3, 4 땡땡땡땡 n이니까 예쁘게 쓰자. 그냥 1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n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A1은 따로 계산해주면 된다. 요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 가까운 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숫자는 외우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여러분한테 절대 큰 숫자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큰 숫자가 나오면 계산을 안 해버리면 돼요. A100은 100 팩토리얼 곱하기 문제에서 초항은 줄 거기 때문에 초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안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점화식이구나 라고 하는 아마 감을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선생님이 개념 원리 익히기에서 문제 몇
개를 좀 더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661번의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66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별히 이름 붙일 수 있는 수열들이 많이 없어요. 1번 문제 보세요. 얘가 그냥 더해져만 있었다. 그럼 등차 수열이었고 이가 이렇게 곱해져만 있었다 하면 등비 수열일 거지만 얘는 곱해져 있으면서 더해져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등차 등비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봐야지. 그냥 써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4항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봐야지. 자, A1은 2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초항을 줬어요. 자, A2부터 써볼게요. A2는 전항의 2배하고 3을 더해라. 전항의 2배하고 3을 더해라. 그럼 7이 되겠죠? 그럼 A3은 이 전항의 2배하고 3을 더해라. 그럼 17이 되겠죠? 그럼 A4는 전항의 2배를 하고 7을 더해라. 그럼 3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아, 너 37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 번째 항을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A1은 3분의 1이랍니다. 자, 뒤에 거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저도 역수로 써보겠습니다. A2분의 1은 A1분의 1, 즉 얘의 역수죠. A1분의 1은 3분의 1의 역수, 즉 3에다가 1을 더하래요. 그럼 뭐예요? 5죠. 그럼 실제로 A2는 뭐였다는 거예요? 5분의 1이었다는 거죠? 자, A3분의 1은 그 전에 거의 역수 5에다가 1을 더해서 7이 나오죠. 그럼 A3은 뭐예요? 7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럼 A4분의 1은 그 전에 거의 역수, 즉 7에다가 1을 더하래. 그럼 뭐예요? 9죠. 따라서 A4는 뭐예요? 아, 9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어디선가 봤을 이 5번의 이름은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다음 번째 항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한 게 7이잖아. 그럼 얘가 7인 거야. A4 또한 이 두 개를 더해서 쓰는 거니까 9.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662번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도 등차 수열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겠죠, 서로서로. 자, 얘는 전항에서 다음항으로 갈 때 항상 4를 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AN 플러스 1은으로 고쳐볼 수도 있는 거잖아. AN 더하기 4로. 항상 그 사이의 차, 간격이 4로 일정하다. 등차 수열이네요. 그럼 공차가 4라는 거니까 4n을 쓰세요. 그리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등비 수열이네요. 그래서 AN은 초항 1 안 쓸게요.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이네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n 이렇게 쓰시고 1을 대입해서 12가 나온다 하니까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얘는 등비 수열이네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3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얘가 전항에서 다음항으로 갈 때 어떤 식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A2는 A1 더하기 1의 제곱.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팁을 여러 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1의 제곱을 선생님이 1인 게 몰라서 1의 제곱이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태 남겨두세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란 뜻이에요. A3은 A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4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A4는 A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문제에서 7항을 구하래. 그럼 A7은 A6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식이 더해져 있는 문제였으니까 저도 변방끼리 더하겠습니다. 그럼 등호를 기점으로 똑같은 게 있어버리니까 이건 양변에서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나온 A7은 A1로부터 시작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제곱 이걸 풀어달라는 거잖아. 자, A1은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고요. 이거는 우리 6분의 공식입니다. 6분의 6 곱하기 7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13 곱해주시면 답은 3 더하기 9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4구나 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가볼게요. 2번에 A2는 보세요. 여기 아래 첨자랑 여기 위에 숫자가 똑같죠. 얘는 하나 줄어들고 이게 여기랑 여기 아래 첨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A3은 2분의 3 곱하기 A2, A4는 3분의 4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문제에서 A7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7은 6분의 7 곱하기 A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선생님도 변변끼리 곱할 거예요. 그럼 일단 A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요. 결국 A7은이라고 남아요. A7은하고 분수를 다 곱할 거고요. 거기 A1 곱하래요. 얘 A1만 남았잖아요. 자, 얘를 곱할 때 보시면 2, 2, 3, 3, 4, 4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 1분의가 남았으니까 가장 큰 수인 7이 남겠죠. 그럼 7배의 A1이라는 거라서 A7은 7이구나.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필수 문제 1번에 가볼게요. 필수 문제 1번에 얘 조심하세요.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an 더하기 1은으로 바꾸셔야죠. 그럼 an-3. 얘는 공차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에 쓰시고 첫 항이 50이라고 하니까 5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언제 는 14가 나오냐라고 해서 여기 K라고 바꾸고 그때 그 K는 방정책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얘도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AN 플러스 1은으로 바꾸면 이거 2분의 1 곱하기 AN인 거라 얘는 공비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그럼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A50은 1 곱하기 2분의 1의 49승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K가 49가 되는 거예요. 49를 분모로 보낼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답은 4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풀지는 않지만 요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항에서 어떤 항, 그 간격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야.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이거는 등비수열. 이웃항 두 항 사이들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항으로 안 바꿔도요. 이거 몇 칸 차이예요? 5칸 차이죠. 그럼 아래 5승이라는 거잖아요. 얘도 아래 5승. 얘도 아래 5승. 이렇게 더해서 15라는 거는 3, 5, 15니까 얘가 5였다는 거야. 아래 5승이 5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A1에서 A21 등비수열에서 A1을 가지고 A21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R을 20승 곱하면 돼. 얘가 R의 전자 차이가 20이니까. 그럼 20승이라는 것은 얘 4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을 곱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의 4제곱 해서 625, 25의 제곱이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셔서요. 필수 문제 3번에 가볼게요. 자, 세로로 써볼게요. A2는 A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땡땡땡. 문제에서 A100을 구하라네요. A100은 A99 더하기 99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지금 더해져 있었으니까 선생님도 변변끼리 더할 거예요. 그럼 A2, A3, A99 다 없어지고 A100은 안 없어진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서 99까지 KK 플러스 1분의 1 이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죠? 부분분수였어요. 부분분수 분수 쪼갤 때요. 어차피 문지기를 세울 건데 문지기가 1이네요. 그러면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그냥 K분의 1 순서 지켜서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1이고 실제로 한 칸 차이 나니까 한 개씩 남을 거예요.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넣고 큰 거에다가 큰 거를 넣어서 얘는 결국에 A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A1이 3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 더하기 얘는 100분의 9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0분의 399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에 가볼 건데요. 이것도 앞에서 다 배운 거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팁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그냥 n제곱은 n 곱하기 n이라고 쓰고 이거 원래 통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유독 여기서는 합차가 아니라 차합으로 쓰자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자, 그럼 써볼게요. 자, A2는 여기다 2를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2 넣고 2 넣고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하고 A1인 겁니다. A3은 3 곱하기 3분의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고 A2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쵸? 자, 문제에서 A20을 원했습니다. A20은요 20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21 하고 A19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식이 계속 곱해져 있었으니까 선생님도 변변끼리 곱할 거예요. 그럼 양변에서 똑같은 것들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A20은요 A1 곱하기 하고 이 분수들이 다 곱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가로로 써드릴게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땡땡땡 이렇게 가다가 20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21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사라져요. 그럼 얘랑 얘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가 남는구나. 그러면 40분의 21이 남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A1의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다시 20분의 21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an 더하기 1은 an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항에서 항상 2n 값을 더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멈추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 꼭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이 아래 두 문제를 다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멈추고 혼자 푸시고요. 꼭 한번 풀이 확인해 보세요. 자, 세로로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A2는 A1 더하기 2,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2. 선생님이 이게 4인 걸 몰라서 저렇게 쓴 건 아니에요. 일부러 좀 과장해서 써볼게요. 2 곱하기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일반항을 구해야 한다면 AN은 AN-1 더하기 2 곱하기 N-1 이렇게 됩니다. 자, 변변끼리 더하면요. 요렇게 없어지고요. AN은 A1, 즉 5 더하기 요거는 시그마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서 N-1까지 2K 꼴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2배의 K는 2분의 N-1N 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공식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5 더하기 N-1인데 이게 언제 115가 되니? 그럼 얘가 110이 된다는 거니까 누가 봐도 여기 10이라고 10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11인 거지 뭐. 자, 밑에 것도 한번 써볼게요. A2는 2의 1승 곱하기 A1, A3은 2의 2승 곱하기 A2, 땡땡땡. A, N은 2의 N-1승 곱하기 A의 N-1승입니다. 선생님 변변 곱해볼게요. 그럼 A, A3, A3 이렇게 없어져요. 따라서 AN은 하고 요렇게 해서 A1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곱하는 건데 얘들아 생각해봐. 2의 1승과 2의 2승과 땡땡땡땡땡 이거를 곱하라는 건 이 지수의 입장에서는 덧셈을 하라는 게 지수 법칙의 핵심이잖아. 그러면 이거 지수끼리 더할 때는 지수의 1부터 n-1까지의 총합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요렇게 써야지란 뜻이에요. 심지어 A1은 1이니까 지금 더 안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거 K 넣어서 이게 언제 2의 36승이 되냐 이거야. 그럼 이거 2분의 72니까 여기가 72가 되면 되죠. 72는 8, 9, 72란 말이지. 그러니까 n이 9일 때구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겨서요. 필수 문제 5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게 귀납법의 의미니까요. 자, 세로로 쓸게요. A2는 A1 더하기 1분의 A1이래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거니까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자, A3은 여기다 넣으래요. 2분의 1, 2분의 1은 원래 있었던 거고 더하기 1. 자, 모든 항이 2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 2 곱하면요 1 되고요. 여기다 2 곱하면 1 더하기 2니까 3분의 1 됩니다. 자, A4는요 여기 자리에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만 자꾸 그 전항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항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가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언제 얘가 40분의 1이 되겠나요? 여기가 40이 될 때겠네요. 얘가 40이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써보는 거죠, 여러분. 써보다 보면은 2025번을 써보지 않아도 답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A1은 2였습니다. 자, A2는요. 그 전에 있었던 2에다가요. 얘를 더하라는 건데 얘는 얘가 짝수번지항이면 마이너스 1의 홀수승. 그러니까 2가 짝수번지항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승 즉 마이너스 1, 즉 1이라는 겁니다. 자, A3은요. 그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얘가 홀수면 얘는 오히려 짝수겠죠. 그래서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2겠죠. 그럼 A4는요. 2에다가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입니다. A5는요. 전에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거 결국 21, 21, 21 이렇게 귀납적으로 추론이 됩니다. 아래 천자가 홀수일 때는 2가 나오고요. 짝수일 때는 1이 나오네요.
홀수일 때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아 이건 이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68번도 써볼 건데요. A1이 3이라 그랬어요. A1은 3. 자 A2는 이라고 할 건데 2는 자 얘 기준으로 만약에 보고 싶다면 n이 홀수라는 거는 n 플러스 1이 짝수라는 거고요. n이 짝수라는 건 n 플러스 1이 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즉 A2가 짝수일 때는 전의 양을 2배 하래. 그럼 6이라는 거잖아. 자 A3. 자 홀수일 때는 전의 양에서 1을 빼래. 그럼 6에서 1 빼라는 거잖아. 그럼 5. A4는 즉 짝수일 때는 전의 양, 이전항을 2배 하래. 그럼 5를 2배 하라는 거니까 10. A5는 여기가 홀수일 때는 요걸 따라가라는 거니까 이전항에다 1을 빼래. 그럼 9. 이런 식으로 한번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A10이 뭔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669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A1이 3이고요. A2가 4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연속된 세 항의 합은 항상 12로 일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항상 1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A4도요.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항상 1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A5는요.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합이 12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 4, 5, 3, 4, 5, 3, 4, 5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래 첨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을 때는 항상 3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을 때는 4로 나왔을 거고 3의 배수였을 때는 5로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뭐가 될지는 직접 추론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필수 문제 7번 한 번만 가볼게요. 문제에서 갑자기 SN과 AN이 혼합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꼭 거의 대부분은 이제 AN을 남겨야 됩니다. 문제에서. AN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던 거 있죠. AN은 SN에서 SN-1번째까지 항들을 다 빼면 AN이 남는다. 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세로셈으로 또 써볼게요. 여기 밑에 선생님은 SN-1을 쓸 거야. 그럼 여기도 아래 첨자를 n-1로 쓰고 이렇게 그대로 써놓는 거지.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럼 좌변끼리 빼면 얘가 AN은 이라고 나오고요. 우변끼리 빼면 여기 마삼은 없어지고 4를 묶어서 쓰면 요렇게 우변끼리 빼면 4AN 빼기 4의 AN-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 옮겨보겠습니다. 옮겨보시면 결국 3배의 AN은 4배의 AN-1이다. 자, AN은으로 가시면 3분의 4의 AN-1이다인데 자,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항상 3분의 4가 곱해진대요.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항을 추론해 볼까요? 초항 1이니까 안 쓸게요.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고요. 문제에서 A10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그럼 너는 3분의 4의 9승이구나.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8번에 가볼 건데 어떤 용기 안에 있는 미생물은 1시간마다 5마리씩 죽고 나머지는 각각 다 3마리로 분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약에 미생물이 10마리가 있을 때 1시간 뒤에 A1, A1이 10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자, A0 같은 느낌이 10마리에. 그럼 1시간 후에 있는 게 A1이니까 5마리가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남은 5마리가 다 3배가 됐다라는 거니까 15인 거야. 여러분, 제가 한 이 행동을 그대로 써볼게요. AN번째 항의 결과가 또 마찬가지야. 그냥 얘가 몇 마리던지 간에 딱 5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3배가 돼. 그게 그 다음 번째 항이야 이 뜻이야. 그럼 관계식은 AN 더하기 1은 3AN-15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말 문장을 그냥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밑에 두 문제 선생님이 다 풀어드릴 건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죠. 멈추시고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670번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670번도 마찬가지예요. SN은 -AN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여기에 SN-1을 쓰고 -AN-1에서 N-1 이렇게 써서 이거를 빼야겠죠. 빼야지 좌변에서 AN이 나온다는 겁니다. SN 기호와 AN 기호가 공존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N 기호를 AN 기호로 바꾸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써보면 -AN 플러스 AN-1 하고 NN 없어지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AN은 AN-1 더하기 1이다. 그럼 AN은
2분의 1 an-1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볼 수밖에 없죠. 자, A1은 2분의 1이었고요. 자, A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항이 나온 결과에 2분의 1을 하고 2분의 1을 더하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2분의 1을 더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인 거야. 이거 숫자 계산하지 말라고. 자, A3은 그 전에 나왔던 항 있죠. 얘에다가 다 2분의 1을 분배하래.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2분의 1을 더하래.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혹시 이미 추론이 끝난 사람들 있나요? 이거 그 다음 번째 거 안 해봐도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2, 3과 2, 3이 만나네요. 그럼 A8의 번째항은 2분의 1의 8승, 2분의 1의 7승, 2분의 1의 6승 쭉쭉쭉 해서 2분의 1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더하는 거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2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초항으로 볼게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수. 지금 1부터 8까지니까 8개죠. 자, 얘 2분의 1이고요. 얘 2분의 1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1에서 256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56분의 2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71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671번은 선생님이 별표 한번 치고 결론부터 말하고 빨리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넣긴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결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상 소금물 100g이 유지가 될 거거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얘들아, 소금물이 100g으로 유지가 될 때는 만약에 농도가 20%잖아? 그러면 그 소금의 양이 20g이었다는 뜻이야. 왜냐면 우리가 중2 때부터 외웠던 공식 있잖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에서 100분의라는 그 100분율의 의미랑 소금물이 100g이라는 그 100이 겹쳐서 그냥 20g이라는 이 소금이 곧 농도로 표현이 돼. 아, 그러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금물이 100g이었던 상황이라면 무조건 소금 알갱이, 소금의 양이 전부네. 그러니까 농도는 소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풀었다. 선생님이 이걸 원리를 지금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선생님 시선으로 푼다.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농도가 5%, 즉 소금이 5g이었다는 거예요. 100g이 들어있는 그릇에서 소금물을 5분의 1g을 덜어냈어요. 그럼 똑같은 비율만큼 소금도 5분의 1g, 즉 1g이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1회 실행 후 소금물의 농도는 어차피 소금물 빼고 맹물을 넣었기 때문에 100g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때 남은 이 소금의 양이 곧 농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A1은 그냥 4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가기 전에요. 그 전에 있었던 AN 있죠. AN은 N번째 항에 남아있던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잖아요. 아, 농도 맞는데 소금물이 계속 100g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소금물 빼고 다시 맹물 넣을 거라며. 그럼 결국 100g인 거잖아. 그럼 결국 소금의 양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거야. 그러면 N번째 있던 소금의 양에서 여러분들이 100g 중 20g, 즉 5분의 1을 빼놨으면은 그 남은 소금의 양은 항상 5분의 4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5분의 4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g이라는 그 소금물을 마치 5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빼낸 거예요. 그럼 소금 알갱이도 똑같은 소금 알갱이 5묶음에서 한 묶음이 빠진 거라고. 그럼 소금 알갱이가 5분의 4만 남을 거라고요. 근데 그 소금 알갱이는 곧 농도랑 똑같은 비율을 가질 거라는 거죠. 왜? 100g으로 유지가 되는 동안 소금 알갱이는 곧 농도랑 똑같은 숫자 크기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다시 채웠으니까 결국 100g 유지되는 거 맞죠? 그냥 소금 알갱이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만 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소금물 빼고 맹물 넣고 소금물 빼고 맹물 넣으면 점점점 소금물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4 AN이 결국 그 다음 번째 항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점화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풀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사고방식을 장착시키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원리 책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를 풀이할 때도 볼 건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점화식으로 바꿀 때는 그냥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쓰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과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식으로 푸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 주시면 된다라는 게 이 671번 문제의 교훈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학원에서 다시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개념 설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